여기 미국 스포츠 경제 전문 기자로 25년간 활동해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야구와 골프만이 진정한 스포츠라 믿었고 축구는 그저 외곽에 인기 없는 경기일 뿐이라 여겼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모든 관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거리 곳곳을 수놓은 한 이름, 미국 티켓 가격을 새로 쓴 한 인물. 그 중심엔 바로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기나 팬심을 넘어 도시의 경제 구조까지 뒤흔든 파급력. 그렇다면 대체 손흥민은 어떻게 미국을 변화시킨 걸까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엘로디 하트웰이에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25년간 스포츠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했어요. 스포츠팀의 티켓과 굿즈 판매를 도와주는 일이었죠. 스포츠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오직 두 가지 스포츠만 중요했어요. 야구와 골프였죠. 야구는 미국의 국민 스포츠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어요. 방망이 치는 소리, 핫도그 냄새, 7회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골프는 달랐지만 이해할 수 있었죠. 완벽한 그린 코스에서 비즈니스 거래가 성사되는 스포츠였습니다. 부유한 임원들이 홀을 돌아다니며 수백만 달러 계약에 악수를 나누더군요. 조용하고 세련되고 수익성이 있는 스포츠였어요. 하지만 축구는 어떨까요? 제 머릿속에서 축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으로 보였어요. 토요일 아침에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그런 놀이였죠.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는 취미 같은 거였어요. 진짜 스포츠가 아니었죠. 축구 선수들은 90분 동안 그냥 공을 쫓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전략이 어디 있나요? 흥미진진함은 어디 있을까요? 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는 거죠? 야구에서는 항상 승부가 났습니다. 골프에서도 항상 챔피언이 있었어요. 축구는 뭔가 불완전하게 느껴졌답니다. 제 사무실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었어요. 유리창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건물이었죠. 매일 레이커스, 다저스, 그리고 몇몇 골프 토너먼트 팀들과 일했습니다. 진짜 돈을 쓰는 진짜 팬들이 있는 진짜 스포츠였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제임스였어요. 제임스는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죠. LA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항상 빨리 알아차리는 친구였습니다. 엘로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죠. LAFC 티켓이 완전히 미쳐가고 있어. 저는 사무실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LAFC는 로스앤젤레스의 축구팀이었거든요.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관심을 둔 적은 없었어요. 축구가 얼마나 미칠 수 있겠어, 제임스? 여전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그가 계속 말했어요. 이 가격들을 직접 봐야 해.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있다고. 제임스에게 알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축구라니? 몇 명의 열성 팬들은 있겠지만 진짜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건 아니었죠. 농구나 야구처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기심이 이겼어요. 산타모니카에 있는 제 아파트에 앉아 있었죠.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고 해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LAFC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다음 홈 경기 티켓을 클릭했죠.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눈을 깜빡했어요. 그리고 브라우저를 완전히 닫고 다시 열었죠.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싼 좌석들 경기장 구석 맨 위쪽에서 필드가 겨우 보이는 자리 이 각각 $300였어요. 프리미엄 좌석들, 시야가 좋고 의자가 편안한 자리들은 거의 $3,800였습니다. 한 자리예요.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이런 가격은 레이커스 플레이오프 경기나 월드 시리즈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였는데요. 축구에서요? 아이들이나 아는 스포츠라고 생각했던 그 축구에서 말이에요. 다른 경기들도 확인해봤습니다. 똑같았어요. LAFC 홈 경기마다 이런 엄청난 가격이었죠. 비싼 좌석들은 완전히 매진이었습니다. 싼 좌석조차 거의 다 팔렸더군요. 말이 안 돼,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보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일지도 모르겠어요. 경기 후에 콘서트가 있을지도 모르죠. 플레이오프나 챔피언십 경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냥 정규 시즌 경기들이었어요.
몇 주마다 열리는 평범한 경기들이었죠. 그때 저를 멈춰 세우는 걸 봤습니다. 모든 홍보 자료에서, 모든 티켓 설명에서 한 이름이 계속 나타났어요. 손흥민이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어요. 뉴스 기사들을 클릭해보니 손흥민은 한국의 축구선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뛰다가 LAFC에 합류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죠.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계속 읽어봤습니다. 손흥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였어요. 런던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골을 넣었고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고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완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구에도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요. 골프에도 레전드들이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이 팀에 합류한다고 해서 이렇게 티켓 가격이 폭발하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모든 걸 다 본 도시였습니다. 영화 배우들, 유명한 뮤지션들, 모든 스포츠의 챔피언십 팀들까지요. 우리는 쉽게 감동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이 축구 선수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질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작은 의심 같은 거였죠. 사람들은 왜 그에게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손흥민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축구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뭔가에 대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질문이 그날 밤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저를 괴롭힐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질문은 정말로 저를 괴롭혔어요. 일주일 내내 티켓 가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 떠다녔어요. 300달러, 3,800달러. 축구 때문에 말이죠.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요. 답을 찾으려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해야겠더군요. 토요일 오후에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BMO 스타디움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냥 조사차 가는 거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잖아요. 제 일이었죠.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주차장이었습니다. 차가 온데 가득했는데 로스앤젤레스 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차된 차들 사이를 걸으며 번호판을 읽어봤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죠. 네바다, 애리조나, 텍사스, 뉴멕시코, 심지어 콜로라도와 오리건에서 온 차들도 몇 대 있더군요. 이 사람들은 수백 마일을 운전해 온 거였어요. 아마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가로질러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축구 경기 하나 때문에요. 선수 한 명 때문에 말이죠. 배 속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보통 팬들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었죠. 경기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줄을 봤습니다. 거대한 뱀처럼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의 더위 속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다가가서 모든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손흥민 유니폼이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몇 주째 품절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다시 그 줄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름이 적힌 셔츠를 사려고 뙤약볕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콘서트 티켓이나 새 아이폰 출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는 줄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선수의 유니폼 때문에 이런 줄은 처음이었죠. 몇몇 팬들과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처음 다가간 사람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나이든 남성이었어요. 토트넘은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로 오기 전에 뛰었던 영국 팀이었죠. 회색 머리에 친절한 눈을 가진 분이었고 영국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왜 여기 왔는지 물어봤어요. 37년 동안 토트넘을 응원해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오고 가는 걸 봤죠.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공을 다루는 예술가죠. 그가 플레이할 때는 마치 시가 움직이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잠시 멈추고 경기장 쪽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터전에서 직접 플레이하는 걸 봐야 했거든요. 고마움을 표하고 근처에 서 있던 여성에게로 갔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고 독일 국가대표팀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휴가차 왔는데 그녀의 사연을 물어보자 설명해줬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주말에 경기한다는 걸 알고 모든 계획을 바꿨어요. 바로 티켓을 샀죠. 뭐가 그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나요? 물어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불가능한 걸 설명하려는 것 같았어요. 직접 플레이하는 걸 봐야 해요. 움직이는 방식,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발 앞서 생각하는 방식이요. 불가능한 걸 쉽게 만들어버려요. 다음으로 브라질에서 온 커플과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밝은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엄청나게 신나 보였어요. 유튜브에서 손흥민을 발견했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하이라이트부터 보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전체 경기를 봤죠. 그의 스타일은 순수한 마법이에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라질은 축구를 압니다.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에 다른 뭔가를 가져다 놔요. 새로운 무언가를요. 경기장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손흥민에 대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술가, 마법, 특별함, 다름이라고요. 12시간을 운전해서 온 멕시코 가족을 만났어요. 주말에 버스를 타고 내려온 샌프란시스코 대학생들과도 이야기했죠.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가 적힌 수제 피켓을 든 아이들도 봤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는 자기보다 세 치수나 큰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왜 왔는지 물어보니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시작했어요. 모든 경기를 보고 모든 동작을 연구하죠. 손흥민이 아들의 영웅이에요. 그 아이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손흥민이 최고야, 간단히 말했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경기장 주변의 에너지는 점점 강해졌어요. 뇌우전의 공기처럼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죠. 사람들이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고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 그리고 수십 개국의 깃발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지러울 정도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축구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무언가였죠. 문화에 관한 것이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공유하는 꿈과 희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스포츠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스포츠는 통계와 티켓 판매, 굿즈 수익에 관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팀이 지역 팬들을 위해 경기하는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날 BMO 스타디움 밖에 서서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선수를 위해 모이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이건 그냥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하나의 운동이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목격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경기장 문이 열렸고 군중이 강물처럼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대감과 혼란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손흥민의 플레이를 처음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군중을 따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 좌석을 찾았습니다. 중간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22,000명이 모든 좌석을 가득 메웠고 모두가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죠.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마치 거대한 벌집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걸 받아들이려 했어요.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나이든 부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페인팅을 한 10대들이 비싼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곁에 앉아 있었죠. 한국 국기가 상층부에서 걸려 있었어요. 미국 국기는 하층부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된 팻말들이 벽을 덮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스포츠 행사와도 달랐습니다. 야구 경기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하며 땅콩을 먹었어요. 골프 토너먼트에서는 모든 사람이 속삭이며 정중하게 박수를 쳤죠. 하지만 여기서는 경기장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기대감으로 숨을 쉬고 있는 듯했어요. 선수들이 워밍업을 위해 나왔고 필드를 뛰어다니며 공을 차고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흥민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선수인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멀리서 보니 모두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때 아나운서가 선발 라인업을 호명했습니다. 손흥민이라고 말하자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소리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22,000명이 동시에 일어섰어요. 귀가 아플 정도로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박수쳤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흥분해서가 아니라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었거든요.
주변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경기장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를 봤어요. 손흥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농구 선수처럼 크고 근육질이 아니었어요. 미식 축구 선수처럼 거대하고 위압적이지도 않았죠. 거의 평범해 보였어요.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조용한 자신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군중이 주변에서 미쳐가는 동안에도 그는 침착했어요.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고 환호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따라가려 노력했어요. 축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공이 선수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때로는 옆으로 갔죠. 선수들은 쉬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고 휴식도 취하지 않았어요. 처음 60분 동안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지켜봤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건 보였지만 그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동시에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필드 중앙에, 때로는 골대 근처에, 때로는 수비를 돕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걸 바꾼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분에 손흥민의 코치가 그를 사이드라인으로 불렀어요. 경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교체되는 거였죠. 교체 출전에서 겨우 20분 뛰었지만 그 20분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이 벤치 쪽으로 조깅하면서 팀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관중들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팬들이 다시 일어서서 몇 분간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팀이 지고 있었고 그가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가 챔피언십을 이긴 것처럼 행동했어요. 혼란스럽고 동시에 놀라운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뭘 목격한 걸까요? 그 20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게 뭘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 것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경기의 순간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돌려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다루는 방식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팀 동료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자연스러웠죠. 팬들을 대하는 방식은 진실하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3일 후에 왔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뉴스 알림이 휴대폰에 떴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손흥민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초청했다는 거였어요. 휴대폰 화면을 충격에 빠져 바라봤습니다. 다저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팀 중 하나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구장 중 한 곳에서 경기를 했죠. 시구는 엄청난 영예였고 유명 인사나 정치인, 지역 영웅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를 선택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축구 선수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으로 시구 장면을 봤습니다. 손흥민이 등 뒤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야구장에 걸어 나왔어요. 선수들과 코치들과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시구할 시간이 되자 손흥민은 마치 평생 야구를 해온 것처럼 마운드에 올라섰어요. 와인드업을 하고 홈플레이트 정중앙으로 완벽한 스트라이크를 던졌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관중들이 환호했고 손흥민은 큰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벗어 인사했어요. 야구장에서 그를 보면서 가슴 안에서 뭔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온 축구 선수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구장 중 한 곳에서 완벽한 시구를 한 거였어요. 다저스 코치들이 감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팬들도 그를 좋아했어요. 심지어 야구 해설자들도 그에 대해 존경과 감탄으로 이야기했죠. 경력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축구에 대해서도 틀렸을지도 모르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온라인에서 손흥민이 축구하는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난 모든 팬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걸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이 계속 언급하던 마법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최고골과 어시스트 모음 영상을 클릭했어요. 다음 2시간 동안 이 사람이 축구공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며 매혹됐습니다. 골대 상단 모서리로 공을 휘어서 넣는 방식이요. 팀 동료들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요. 순수한 기쁨과 겸손으로 세리머니하는 방식이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목적이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침내 노트북을 닫고 침대로 가면서 제가 절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속삭였어요. 이건 달라. 정말 달라. 그날 밤 영상을 본 후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정말 팬들이 말하는 만큼 특별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2주 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LAFC가 FC 댈러스와 경기를 하는 날이었죠. 텍사스에서 열리는 경기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전 7시 30분에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축구를 보려고 일찍 일어난 적은 없었지만 이제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산타모니카 위로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주황빛이 아파트 벽을 물들이고 있었죠. 텔레비전을 켜고 스포츠 채널에서 경기를 찾았습니다. 처음 20분 동안은 두 팀이 경기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공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흥미진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LAFC가 몇 번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댈러스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어요. 댈러스도 기회가 있었지만 LAFC 수비가 든든하게 버텨냈죠.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더군요. 경기장 왼쪽에서 뛰고 있었는데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보였어요. 팀 동료들이 한 가지 선택지를 볼 때 손흥민은 서너 가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직선으로 뛸 때 손흥민은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곡선으로 달렸어요. 하지만 아직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그런데 38분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LAFC가 댈러스 골에서 약 25m 떨어진 곳에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스쿨버스 2대를 일렬로 세운 정도의 거리였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직접 골을 노리려 하지 않을 만큼 먼 거리였죠. 보통은 팀 동료에게 패스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댈러스 선수들이 손흥민과 골 사이에 5명으로 벽을 만들었어요. 골키퍼는 한쪽에 자리를 잡고 손흥민이 반대편을 노릴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댈러스 관중들이 조용해지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어요. 손흥민이 공을 잔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5걸음 뒤로 물러선 다음 완전히 정지했어요. 아마 10초 정도 골을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참으며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때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번의 부드러운 걸음, 몸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면서요. 오른발이 공에 완벽하게 연결됐고 엄청난 속도와 컵으로 공이 회전하며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댈러스 선수들의 벽 위로 올라가는 공을 지켜봤어요.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회전하고 휘면서 불가능할 정도로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댈러스 골키퍼가 필사적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며 팔을 최대한 뻗었어요. 하지만 공은 이미 그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골대 상단 모서리로 완벽하게 휘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골망이 힘에 의해 뒤로 볼록해졌고 공은 한 번 튀긴 후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 빨리 소파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커피잔을 탁자에서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카펫에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텔레비전 화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뭘 본 거야? 지금 뭘 본 거지? 텔레비전을 되돌려서 골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또 봤어요. 그리고 5번 더 봤죠. 볼 때마다 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공의 궤적, 완벽한 위치, 슛의 파워. 거장 화가가 완벽한 분놀림을 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골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처럼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세리머니하는 대신 손흥민은 그냥 미소를 지었어요. 팔을 벌리고 팀 동료들을 껴안으려고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한 명 한 명을 가리키며 골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듯 행동했어요. 자만심도 없었습니다. 과도한 세리머니도 없었어요. 관중들에게 과시하지도 않았죠. 그냥 차분하고 겸손한 미소와 팀 동료들에 대한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그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격에 관한 것이었죠.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펫에 쏟아진 커피는 무시하고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특별한 걸 목격했어요. 스포츠보다 더 큰 무언가였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손흥민 외에는 다른 걸 볼 수 없었습니다. 팀 동료들이 실수할 때 격려하는 방식이요. 불리한 판정이 나와도 심판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댈러스 팬들이 자기 팀을 응원할 때 박수 쳐주는 모습도 봤죠. 최종 휘슬이 울리고 LAFC가 2대1로 승리했을 때 제가 직접 경기장을 뛰어다닌 것처럼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감정도 느꼈습니다.
변화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본 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축구 보려고 7시 30분에 일어났다고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냥 축구가 아니었어 말해줬어요. 예술이었어. 마법이었다고. 아마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부터 LAFC 경기마다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흥민 뉴스를 확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LAFC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하기 시작했죠. 생애 첫 축구 유니폼까지 샀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걸 볼 때마다 그 토요일 아침에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그냥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큰 무언가였어요.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을 때마다, 완벽한 패스를 할 때마다, 겸손한 인품을 보여줄 때마다 같은 말을 속삭였어요. 이건 그냥 게임이 아니야. 그냥 선수가 아니야. 이건 기적이야. 댈러스전 프리킥 골 이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기 때문에 일찍 일어난 지 석 달이었어요. 축구를 배운 지도 석 달이었죠.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뛰는 손흥민을 지켜본 지도 석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이해한 건 BMO 스타디움 밖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LAFC 연습 세션을 보고 차로 가던 길에 그녀를 봤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선수 출입구 근처에 서 있었어요. 정성스럽고 다채로운 글씨로 고마워요. 손흥민이라고 적힌 수제 피켓을 머리 위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 피켓에 뭔가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사인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고맙다고 하는 거였죠. 다가가서 아버지에게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스포츠 기자라고 설명했는데 사실과 가까웠죠. 친근해 보이는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피켓에 대해 물어봤어요. 왜 손흥민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즉시 빛났어요. 손흥민 때문에 이제 축구를 좋아해요. LA에 오기 전에는 축구가 지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뛰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알았어요. 잠시 멈췄다가 아이들만이 중요한 걸 나눌 때 쓰는 진지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때문에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요. 그 아이의 말이 배를 한 대 친 것처럼 충격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로스앤젤레스의 이 미국 아이가 축구선수 한 명 때문에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축구에 대한 생각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문화 전체, 나라 전체에 대해 마음을 열어준 거였어요.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휴대폰으로 한국어 표현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말해주더군요. 안녕하세요랑 감사합니다도 할 수 있어요. 한국 식당에도 데려가 달라고 해요. 그날 차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10분간 울었는데 정확히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깨달았어요. 그 어린 소녀와 제가 같은 변화를 겪었다는 걸요. 손흥민 때문에 저도 한국어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었어요. 코리아타운의 한국 식당들에 가서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음식들을 먹어봤습니다. 한국어 책도 샀어요. 발음 연습을 도와주는 앱도 다운받았죠. 당장 한국에 갈 계획은 없었지만 서울 여행 가이드북까지 샀습니다. 하지만 언어나 음식, 여행 계획보다 더 깊은 변화가 있었어요. 손흥민은 헌신과 겸손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유명 운동선수들을 만났었어요. 대부분이 돈과 명성, 개인적 성취에 집중했었죠. 주목받고 싶어 했습니다. 손흥민은 달랐어요. 보는 모든 인터뷰에서, 팬들과의 모든 만남에서, 골 넣은 후 모든 세리머니에서 같은 걸 보여줬어요. 자신보다 팀을 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명성보다 팬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큰 스타부터 작은 아이까지 모든 사람을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LAFC가 경기에서 이기면 손흥민은 팀 동료들을 가리켰어요. 경기에서 지면 손흥민이 책임을 졌습니다. 팬들이 사진을 요청하면 항상 진심 어린 미소로 응했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주면 귀중한 예술 작품을 받는 것처럼 행동했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나 미디어 트레이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이제 스포츠 마케팅 칼럼을 쓸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티켓 판매와 굿즈 수익만 쓰지 않았어요. 비즈니스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해 썼습니다. 한 사람이 재능과 인격의 올바른 조합으로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썼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이 어떻게 로스앤젤레스의 심장박동이 됐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그가 어떻게 문화와 문화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의 플레이를 보는 같은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는지 썼어요. 손흥민은 스포츠가 경쟁 이상의 것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희망과 영감에 관한 것일 수도 있었죠. 탁월함과 겸손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뛰는 걸 볼 때마다 피켓을 든 그 어린 소녀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특별한 걸 목격한다는 순수하고 단순한 감사함이었어요. 손흥민은 제 커리어에서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신을 가진 한 사람이 문화 간의 벽을 허물고 수십 년간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바다를 가로질러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걸요. 그는 축구선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운동선수 그 이상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한국의 선물이었죠. 인간이 놀라운 재능과 진정한 친절함을 결합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였습니다. 25년 동안 스포츠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제가 모든 걸 잘못 보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승부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믿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상기시켜주는 순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뛰는 걸 볼 때마다, 팬들과 소통하는 걸 볼 때마다, 겸손한 세리머니를 목격할 때마다 같은 말을 속삭였어요. 축구는 게임이야. 하지만 손흥민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